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탄핵과 그다음에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것이 정치인들을 이제 그 체포하라고 했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을 이제 그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라고 했다라는 거.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에 있어가지고 키맨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인데, 그렇죠. 원래 이제 그 홍장원 차장이 주장했던 건 그거였어요. 계엄을 선포했던 당일날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고 전화로. 그래서 이게 진짜 맞나 싶어가지고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더니 명단을 이제 한 14명에서 16명 정도 불러주길래 그거를 내가 체포 명단으로 인식을 하고 수초에 받아 적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원래 홍장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일단 예. 첫 번째 바뀐 거는 자기가 이거를 적은 게 아니라 제작성한 거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네,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저기 계엄의 그 정신없는 와중에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라고 하는데 참 그게 그리고 어떤 또 곽정근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기억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그 기억을 되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이런 게 오염된 거잖아. 전형적인 오염된 오염이 거잖아요. 됐죠.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명령을 이렇게 듣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명령을 들으면 난 그거는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 아니 명령을 뭐 20개 한 것도 아니고 뭐 잘해야 한두 개 한 건데 그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날의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순간이라고. 그런데 그때 내린 지시를 기억이 안 난다. 다른 사람 얘기 들어야 기억이 났다. 이거는 정말 이상하다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홍장원 얘기로 조금만 네. 더 돌아와 보면은 분명히 자기가 썼다라는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이게 제작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웃기죠. 음. 그러니까 뭐 그 여 전 사령관이 명단을 불러줬는데 당시 네. 국정원 관사 공터에서 주머니에 있던 수첩에 받아 적었다. 그러니까 그 4일날 현재 본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된 증거가 아닐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가 메모나 녹취 같은 거는 확실하게 보는데 네. 그 메모가 그 당시 작성한 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 메모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주장할 때 이번에 계엄 사태랑 그다음에 이 탄핵 정국에서 유일한 지금 이제 네. 물적 증거가 이 홍장원의 메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메모에 대해 가지고 말이 지금 왔다리 갔다리 바뀌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니까 자기는 이제 보좌관한테 시켜가지고 보좌관이 그거를 옮겨 적었다라는 것인데 보좌관 중에 한 사람은 나는 그런 식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또 검찰 조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양쪽의 입장이 지금 또 갈리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홍장원이 적었던 그 노트에는 검거 요청이라고 적혀 있는데 네. 여인영 전 사령관으로부터 검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는 겁니다. 네. 위치 추적에 대한 요청만 받았고 검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는데 홍장원 지금 이제 전 차장이 자기 이제 그 자의적으로 검거 요청이라고 적어놓고 가로치고 위치 추적이라고 적어놨다는 거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건 진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거는 법정에서 있잖아요. 그 예전에 뭐 어떤 특정 사건 같은 경우 이게 진술이 한번 바뀌었다는 네. 이유만으로 이 상대방이 무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정봉주 사건에서 네. 그 여자 기자가 무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정봉주가 무죄가 나왔다고. 그렇게 진술의 번복은 되게 중요한 그런 사안인데 이렇게 번복하면 이거는 증거로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요. 검거 요청이 사실 제일 중요한 네. 말이거든요. 그렇죠. 정치인에 대한 검거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는 계엄과 내란이 사실상 이제 그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내용인데. 그리고 정말 네. 그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그날 저 같으면은 제가 그런 말을 들었으면 이제 뭐 누구 맞냐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어쨌든 녹취는 뭐 비화폰이라서 안 된다고 쳐도 누군지 확실하게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을 거라고. 그래야 안 헷갈리지. 그렇죠. 그런데 그 얘기가 사실 원래 처음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12일 날 민주당 간사인 박선원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 통화할 때 목소리가 이제 크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좌관이 옆에서 바로 적은 거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 이제 얘기가 다른 거죠. 예. 홍장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적었다가 글씨를 못 알아보니 보좌관한테 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적었다라는 것인데 박선원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 현장에서 두 사람이 같이 있어가지고 바로 적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박선원이 또 말을 바꿉니다. 네. 홍장원이 썼던 그 메모를 나한테 줬다. 홍장원이 쓴 것이라는 식으로 또 말을 바꿔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도 계속적인 입장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홍장원 같은 사람이 그냥 말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냥 듣는 거에 그쳐야지 유도를 하고 자꾸 이렇게 이거 여기에 뭐 이걸 갖고 자꾸 확대 재생산을 하는 느낌이 좀 들고 특히 박선원이 자기 고향집에서 자기 뭐 후배라서 그런지 더 유난히 간섭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염시키는 느낌? 네네. 그래서 뭐 곽정근도 이런 말 했었거든요. 그냥 자기 국회에서 하도 국회의원이 민주당 애가 윽박질러 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이해라고 했다라는 그런 증언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글쎄요. 지금 이 두 명만 유일하게 뭐 체포 명단 얘기했었는데 이 두 명이 모두 다 이제 부인해 버리면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사들어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요. 헌법재판이 이게 금방 끝날 거다라는 예측도 네.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탄핵이 네. 통과가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홍장원과 곽정근 그렇지.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입장이 계속 바뀌다 보면은 이것도 탄핵 재판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네. 헌재가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처럼 3월 중순에 그냥 결론을 땅땅땅 내려버린다면 네. 어마어마한 이게 또 여파가 있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이제 아마 그 순간이 헌재에게는 거의 사형 선고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말 잘못했던 그런 심상치 않은 것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제일 그런 게 뭐냐면 막 권위로 찍어 누르려는 그 공보관의 태도와 그리고 뭐 우리는 기피 신청 같은 거 안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우리가 보기엔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양 뭐 탄핵을 한다면은 그냥 양쪽 말 다 들어보고 뭐 이런 정도 기회는 다 주고 그리고 기피 같은 것도 좀 받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권위로 찍어 누르다가 나중에 이 주장이 허위라는 것까지 찍어 누르고 선고를 내린다. 이걸 누가 수긍하겠냐고. 그렇습니다. 자, 거기까지 해가지고 저희 말씀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얘기로 넘어가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셨던 곽종근 전 네. 사령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그 계엄과 내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정치인 체포 그거는 홍장원과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 국회에다가 군인들을 이제 그 보내가지고 국회에서 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부분. 요거는 이제 곽종근이랑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곽종근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분명히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시를 받았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6차 변론 기일에서도 국회 측 대리인의 질문, 네.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고 했던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12월 4일 밤 12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신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라고 얘기한 것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그게 맞냐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6차 변론기일 그 당일에서도 곽종근이가 똑같은 입장을 유지를 했는데 정현실 재판관이 이제 하나하나씩 캐물어 보니까 갑자기 말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그 국회의원을 분명히 끄집어내라라고 자기가 들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말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냐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은 듣지 않았다라고 야구하고 그리고 인원이라고 했다는 말을 나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원이란 말은 대통령도 그런 말은 쓰지 않는다 그런 사실 그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라. 이건 북한 말인가요? 이거 진짜 이상한 말이죠.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를 하나요? 이거 정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요원을 말이죠. 끌어내라라든지 의원을 끌어내라라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사람도 아니고 인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얘기는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만약에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이제 빨리 그렇게 그 말이 맞다면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의결 종족수 얘기는 그럼 이거 맞는 건가요? 그럼? 의원 전조수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회 내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거. 요거는 곽종근이 인정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뒷부분
그래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하는 얘기는 또 기억이 잘 안 난다를 그래요 지금. 근데 문맥으로 보면은 음. 이 앞에 말이 맞다면 음. 의결 종저수 얘기를 했으면 의원을 끄집어내는 게 그게 더 그래야 되는 건데 문맥상으로는 좀 문맥상으로는. 맞는데 음.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그렇죠. 진짜. 그래서 방금 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정현실 재판관이 질문을 합니다. 곽종근한테 국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들어와라라고 물어봤더니 곽종근이 하는 얘기가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고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 들어가서 누구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느냐 이게 네. 이제 중요한 건데 인원이라고 했냐 의원이라고 했냐라고 정현실 재판관이 물어보니까 인원으로 기억하고 국회의원은 듣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주장을 했던 것처럼 요원. 요원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인원이라고 그러니까. 한다면은 근데 이제 국회에서 갑자기 그 당시에 요원이 들어갈지 않은 걸로 안 왔다라고 알- 곽종근도 지금 얘기를 예, 했었죠 그때. 요원을 끄집어내는 건 좀 이상하긴 하고요. 음. 그리고 150명 얘기를 했냐 그랬을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당시에는 기억이 없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 기억났다.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 곽종근이 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많은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 사람이 요 정도도 기억을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1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좀 명확한 숫자인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는 이유가 이게 이 사람이 했던 증언 자체가 이 김병주하고 흔들리는. 그러니까 김병주 그렇죠. 유튜브에 나갔죠. 주불리. 예. 그런 거 보면 음. 뭐 그동안에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저는. 생각이 예. 들 예, 정도예요. 정말.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 공폭탄, 네. 그다음에 테이저건, 네. 그다음에 단전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한다라는 목적으로 읽힐 수 있는 얘기들인데 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왔는데 네. 이번에 가서는 그게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었다. 그거는 내 생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네. 그동안 그러니까 정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자기 생각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이잖아요, 군인. 네네. 군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도 이 사건이지만 나중에 진짜 진짜 내란이 났을 때 북한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군인들을 믿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군인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 좀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김영두 재판관이 이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네. 아니 만약에 공포탄, 테이저건, 네. 단전 이런 얘기가 지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당신이 어떻게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네.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물어봤더니 거기서부터 대부분 출발해서 어떻게 뚫고 들어가야 하나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막 있다 보니까 그게 가능하냐만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내 생각에 그렇게 상상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명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시를 안 받았으면 그 생각을 할 이유가 없지 않냐 싶지만 그냥 군인 철칙에 이건 단수 단전은 그냥 원래 원칙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고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 돌아가다 보니 그게 가능하냐 물어보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좀 군인다운 면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군인다운 면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김병주 같은 애가 사성을 김병주. 별넷을 다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제 곽 전 사령관 같은 경우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인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데리고 나와라라고 얘기했다가 이게 끄집어내라로 또 입장을 바뀌었고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얘기도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추가가 됐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 해명이 이렇습니다. 3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차마 쓸 수가 없었다 자수서에. 그래서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는 그냥 저기 기억에 있는 대로 쓰는 거 원칙인데. 그렇죠. 자기 생각에 그 마사지를 한다는 거 진짜 이상하네요, 정말. 무슨 이런 걸 정치 군인이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위해서 그랬던 그러니까. 것처럼 용어를 순화해서 적었다라는 것도 이게 좀 너무 변명치고는 좀 빈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진짜 윤석열 대통령 위한다면 초기부터 나는 명령에 따라서 했을 뿐 뭐 한다거나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어야지. 그렇죠. 김병주 유튜브를 나갔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제 와가지고 뭘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